오늘 오시는데 날씨가 되게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미팅이 그 여의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갔었는데 그 벚꽃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벚꽃이 휘날리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저는 거기서 잠깐 자고 싶었는데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이제 빠르게 이동을 했었습니다. 또 우리 그 이해숙 대표님께서 또 너무 저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요. 제 소개는 좀 시간 관계에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 주제가 아까 제가 그 본질에서 해답을 찾다고 했는데 제가 본질을 말씀을 드리기에는 사실은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제가 어려움에 있었을 때 그 본질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어떤 답을 줬는지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이 주제로서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본질에 대한 어떤 심미적인 어떤 의미와 어떤 기본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직무 디자이너라는 사실 그 개념으로서 한국지업산학교를 운영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제가 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의 정성이 모일 수 있도록 청년대학교라고 해서 사실 또 스케일을 키웠고요. 많은 분들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개교 기념식을 맞이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그 청년대학교 개교 기념식 때 한 150여 명 정도를 저희가 모시고 저희가 또 개교 기념식을 영광스럽게 또 치렀습니다. 다 그 빛이죠. 저희가 또 다 갚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게 많죠. 뭐 솔로 팔찌도 했고 뭐 이상한 나누리 뭐 다양한 걸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과정을 겪었는지를 이제 다음 책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어라 정치회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책은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책이에요. 어려운 내용으로 접근된 책은 아니고요. 저희 어떤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결과적인 거죠. 저희가 이렇게 살았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이런 청춘도 있습니다.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11명 정도의 청춘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저는 거기서 자퇴 그리고 서울 생활 그리고 대학생의 어떤 대학생으로서 사업가 그리고 이제 직장을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를 포기하고 제 사업을 했던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대학을 자퇴를 제가 했었죠. 근데 부산대로 원래 기계공학을 다녔어요. 부산대 기계공학을 다니면서 제가 자퇴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공감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걸 추천하진 않아요. 제가 뭐 자퇴를 해서 또 새로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더 멋있고 의미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당시 때 어떤 선택의 폭을 몰랐어요. 멘토가 없었죠. 멘토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요. 제 주변에 그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해서 저는 이제 서울로 단순히 오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수능을 다시 치고요. 대학원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매번 학교 열심히 수업 받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학원을 알았다면 전 뭐 경영대학원이나 해서 서울로 다시 왔겠죠. 일단 정확한 어떤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현재 그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현재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전 대학교 때 사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서울 올 때부터 사업에 대한 욕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했던 분야 자체가 좀 막연한 그런 사업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단순히 판매가 아니라 어떤 가치적인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야광 팔찌를 제가 팔았죠. 사실 전달하기가 어려웠어요. 마케팅을 몰랐었거든요. 그냥 야광 팔찌를 예뻐서 사람들이 사갔어요. 근데 원래 본질은 뭐였냐면 청춘의 니즈가 뭘까? 그랬을 때 어떤 조직 속에서 같이 조금 편하게 남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대학교에서 그것도 축제라는 어떤 타겟팅을 저희가 잡았죠. 그때 그래서 학교마다 축제를 다니면서 그 양어 팔찌에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했고요. 어떤 가치냐면 팔찌를 차고 있으면은 모두가 솔로니 서로서로 편하게 들이대자. 사실은 되게 평범한 가치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솔로 태그에 솔로 팔찌고요. 사실 제가 얘기를 누군가에게 말해보고 싶은데 저 사람이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선배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나중에 한 달을 건너게 되면 되게 부끄러운 상황이 많죠. 대학교 때는 그래서 민망한 것 때문에 오히려 잘 편하게 못 놀기 때문에 그런 본질적인 걸 접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양어 팔찌 자체를 판 게 아니라 저희는 그런 가치를 팔았다고 해서 그런 어떤 사업적인 접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저는 그 ROTC 장교를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그 이제 이랜드라는 데하고 현대건설이라는 데를 입사를 이제 합격을 했었죠. 근데 입사를 포기를 했던 이유가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를 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초년에 돈을 벌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제가 뭘 선택할 것인가.
그 패러다임을 어느 정도 정말 요만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본질적으로 제 사업이 사실은 많은 분들 150명이나 이렇게 모시기 사실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같이 오셨던 분들께서 공감을 하게 되고 협력을 하게 되고 상생하게 되는 바로 그 원리가 어디서부터 온 건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서로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지만 정말 이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나는 지금 이 정도 타이밍에 배신 한번 해볼 만한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사업가를 꿈꾸시는 분들께서도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다 뭐 이런 쪽으로 막 가게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분들께서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 제가 이제 패러다임에 대한 어떤 변화로 시험 강에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생태계가 변했습니다. 생태계가 공룡이 살던 이 시대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근데 다양한 설에 의해서 공룡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양한 형태로 변하긴 했는데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와 현재 바로 그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사실은 뭐 무한 경쟁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IMF 때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SNS, 바로 이런 키워드로서 저희는 무한 경쟁 시대에서 조금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 패러다임을 왜 얘기하냐면 이 패러다임은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은 아니고요.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있고 모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체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타적인 삶을 요구하시고 또는 그것들을 사업적으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논리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확신과 논리적 어떤 바탕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뭐 많이 들었죠? 경쟁해라, 스펙을 쌓아라, 그리고 미래의 어떤 성공을 젊은 시절은 고통으로 인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현재 패러다임이 뭐죠? 뭐 타인의 성공을 공헌해라, 그리고 통섭하라, 그리고 협력하라. 근데 와닿지가 않아요. 당장은 돈이 안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누가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지 못해요. 오늘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변화된 패러다임에서는 협력과 상생이 답이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많은 분들께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께서는 시스템은 사람이다, 또는 시스템은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또 소프트웨어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의 본질은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시스템은 개개인의 요소들이 다 합쳐졌을 때 1 더하기 1이 100이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즉, 지금 보이게 되는 OSP 운영자나 또는 리포팅 웹서버, 이런 것들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모니터링 모니터링을 잘하기 위한, 인터넷에서 모니터링을 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목적을 과연 이 개개인 하나하나가 다이렉트로 도움을 주느냐? 그게 아닌 거죠. 하나하나가 다르게 작용을 하는데 그게 합쳐졌을 때 더 큰 시너지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지금 협력과 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했을 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5, 10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수의 딜레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 폰 노이만이라고 하죠. 이 죄수의 딜레마에 처음 이야기했던 개념인데, 사실은 이 죄수의 딜레마를 단 한 번만 실천하게 되면 답은 명확해요. 무조건 배신하라. 무조건 자수하라, 이거거든요. 배신이 이꼴 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 시대에는. 근데 이 이론에 함정이 있습니다. 단 한 번만 한다는 거죠. 단 한 번만. 우리가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 제가 더 큰 돈이 되는, 또는 더 저한테 이익이 되는 약속과 신뢰를 그냥 깨버리고 거기에 갈 수 있겠죠. 만약에 그래 되면 인생이 단 한 번이고 그 기회가 단 한 번이었다면.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삶이라는 게. 게임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거를 로버트 엑설로드라는 사람이 증명을 했어요. 반복적 재수의 딜레마라고 해서 그것이 반복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이 완전 달라집니다. 마치 저희가 영화 있죠. 지금 보시면 바로 알겠지만 바로 이런 영화의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끝없는 배신과 협력과, 그게 아군일지언정 또는 적일지언정, 바로 이런 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또 Evolution of Cooperation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협력의 진화라고 나와요. 협력의 과거와는 달라요.
과거에 의미했던 협력과 다릅니다. 단순히 너와 내가 도와서 뭘 하나 만들자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이루어져서 시스템화돼서 발전해 나가는 바로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실험의 개요죠. 아까 전에 그 로버트 엑설로드라는 사람이 반복적 재수 딜레마를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협력 배반을 계속 반복을 시켰어요. 예.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인 거죠. 200번인 거예요. 근데 이걸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제 게임을 한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예를 들면 컴퓨터에서 다양한 답이 나와요. 어떨 때는 배신을 해요. 이 친구가, 컴퓨터가. 어떨 때는 협력을 해요. 어떨 때는 뭐 그냥 동의를 하고. 다양한 어떤 랜덤, 그게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랜덤인 경우도 있어요. 그게 현 시대에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제가 친했는데 안 친했는데 하다가 결론은 배신하거나 동업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답은 결국엔 뭐 배신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티포텟이라고 해서 이건 TFT라고 해서 그 협력의 어떤 답이에요. 이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릴게요. 1대1 게임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 무조건 협력하거든요. 답을. 게임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답을 갖고 있어요. 협력할래? 배신할래? 협력할래? 배신할래? 협력할래? 배신할래? 만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장 심플한 답이 티포텟이었던 거죠. 티포텟은 7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제일 먼저 만난 사람 무조건 협력하라.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 다시 만난 사람이 또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배신했다면 나도 배신하라. 세 번째 만났는데 또 그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했다 또는 반성했다. 그럼 나도 다시 협력해줘라. 정말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즉 현재 세상에서 적용 가능하다 이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다양한 사람의 어떤 그 형태가 나옵니다. 다양한 사람 형태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 배신했던 사람도 있고요. 처음 협력했는데 나중에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다양한 어떤 어려운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려운 프로그래밍을 해서 접근을 해봤지만 답이 안 나왔던 거예요. 답이 안 나온 거죠. 600점 중에 가장 고득점인 576점을 받았던 티포텟의 핵심은 뭐였냐면 겨우 그 4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사람이 저한테 배신했으면 그 다음 만났을 때 바로 배신을 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반성을 했다. 그럼 관대하게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상대방이 저가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저에 대한 의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애매모호하게 이상하게 그 머리 쓰는 사람들은 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명확한 사람, 혹시 주변에 생각했을 때 동업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명확한 사람이죠. 답이 명확한 사람들이 보통 같이 일하고 싶을 거예요. 같이 동업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의도가 명확해야만 됩니다. 이 4가지가 결국에는 현재 상생과 협력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도 청년대학교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나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의 성공을 절대 질투하면 안 됩니다. 질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명료함이 떨어져요. 그리고요. 먼저 절대 배신하면 안 돼요. 특히 요즘은 소문 되게 빨리 나죠. 잘못하면 바로 묻혀요. 소위 얘기하는 나가리가 돼버리죠. 판에서. 나가리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협력이든 배반이든 그대로 갚아야 돼요. 그게 옹졸해서가 아니고요. 그게 사회적 규칙이고 그래야만 본인이 살아남아요. 그래야만 어떻게 되냐면 필터링이 돼요. 필터링. 그러면서 본인 사람이 생기게 되고 내부에 있는 가치가 높아지고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고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영악하게 굴지 마라. 단순하게 굴어야 된다는 게 저의 답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거예요. 본질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상생의 원리고 그 상생의 원리는 결국에는 답이 나와 있다. 즉 우리는 미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이 4가지로서 심플하게 살아가면 된다. 머리 쓰지 말자. 이기적으로 살지 말자.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면 이렇고요. 어필을 해야 되죠. 그리고 휴대폰하고 이렇게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